안녕하세요. 팝 칼럼니스트 김경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데이빗 보위의 1977년도 싱글 히어로스라는 곡입니다. 자, 이 곡을 이야기하기 전에 데이빗 보위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위라는 이름은 대부분 아마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수많은 곡들 가운데에서 데이빗 보위라는 이름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곡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월터 미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곡을 통해서 더 대중과 가까워졌던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곡이 가장 먼저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빗 보위는 반세기가 넘는 활동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수의 곡들을 남겼고,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수많은 곡들, 앨범들이 비슷한 스타일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가 활동을 펼쳤던 시기마다 굉장히 다채로운 음악 장르를 앨범을 통해서 표출을 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초창기에 포크 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70년대 초반 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죠. 글램 락 뮤지션으로서 굉장히 또 하드하거나 또는 사이키델릭하거나 프로그레시브한 측면까지 보여주기도 했었고, 70년대 중반에는 흑인들의 그 소울 음악을 자신의 색채로 새롭게 해석한 소위 플라스틱 소울이라고 불렸던 그런 음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전자음악 사이키델릭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도 있었고요. 80년대에는 뉴웨이브 음악을 했죠.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틴머신이라는 밴드를 통해서 좀 더 강렬한 헤비메탈 하드락 사운드까지 펼쳐 보였던, 그리고 90년대에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얼 음악을 거쳐서 죽기 이틀 전에 발표했던 마지막 앨범 블랙스타라는 작품에서는 재즈까지 했던 뮤지션입니다. 정말 다채로운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흔히 이제 뭐 락계의 카멜레온이다 이런 표현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데이빗 보위는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배우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다채로운 대중문화 분야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뮤지션이기도 하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히어로스라는 곡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2016년 1월 10일 그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독특한 그 트위터 멘션이 하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날 독일 외무부 공식 계정 트위터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보위에 대한 이 추모 글이 올라왔어요. 잘 가요 보위. 이제 당신은 우리의 영웅들 중 한 명입니다. 벽을 허무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이 독일의 외무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독일 정부에서 뜬금없이 데이빗 보위에게 벽을 허무는 데 도움을 줬다? 라는 멘트를 남겼을까? 여기서 벽을 허물었다는 얘기는 1989년 그 이전에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어 있던 이 독일이 통일이 된 해가 1989년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 였던 거죠. 이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데 큰 도움을 줬다라고 데이빗 보위에게 감사 인사를 남긴 겁니다. 그럼 데이빗 보위가 동독과 서독 통일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멘션 중에 우리의 영웅들 중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표현이 있죠. 영웅. 히어로스입니다. 자, 데이빗 보위의 히어로스라는 곡이 여기에 언급이 되는 거예요.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면 데이빗 보위가 1970년대 후반에 1977년부터 약 2년에 걸쳐서 베를린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원래 데이빗 보위는 영국 사람이죠. 70년대 초반, 그러니까 7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펼치고 영화 작업도 하고 뭐 여러 이제 활발한 활동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마약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릅니다. 코카인 중독, 특히 코카인은 이 마약 중에서도 가장 센 종류의 약으로 알려져 있죠. 너무 이 심각한 그 약물 중독 때문에 몸을 어떻게든 좀 치유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심각한 약물 중독에 시달렸던 친구이자 또 위대한 뮤지션이죠. 이기 팝과 함께 유럽으로 떠납니다. 처음에는 스위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으로 이주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약물 치료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뮤지션이니까 당연히 음악 작업도 빠질 수가 없겠죠. 당시에 독일에서 그 유행하고 있던 음악 스타일이 있어요. 크라우트락이라고 불립니다. 크라우트라는 거는 2차 대전 때 양배추를 절여가지고 만든 음식의 일종이에요. 근데 영국군이 독일군들을 좀 비하하는, 경멸하는 의미에서 크라우트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인 양배추 따위나 먹는
놈들 뭐 이런 의미였던 거죠. 이 크라우트라는 단어를 그 70년대 초반에 독일의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음악, 사이키델릭과 전자음악으로 대표되는 이 독일 음악을 일컬어서 크라우트락이라는 표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음악에 그 데이빗 보위가 굉장히 경도가 돼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전자음악계의 귀재로 알려지는 브라이언 이노라는 인물과 함께 3장의 앨범을 베를린에서 작업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소위 베를린 3부작으로 불리는 데이빗 보위의 많은 앨범들 중에서도 굉장히 명반으로 꼽히는 작품들인데, 1977년에 로우라는 앨범, 그리고 히어로스라는 앨범, 그리고 1979년에 라찌라는 앨범, 이렇게 3장이 베를린에서 작업이 되죠. 그 중에 두 번째 작품이 히어로스라는 앨범이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타이틀곡 히어로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은 보위가 베를린 장벽 앞에서 키스하고 있는 연인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서 쓴 곡입니다. 연인인데 한 명은 동쪽에 있고 한 명은 서쪽에 있어서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연인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이때 보위가 베를린 장벽 앞에서 키스하고 있는 연인, 그 보위가 본 이 연인이 누구냐 하면 이 작품의 프로듀서이기도 했던 토니 비스콘티라는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 토니 비스콘티는 우리에게 팝 가수, 포크 가수로도 잘 알려져 있던 메리 홉킨이라는 여가수와 결혼해서 이미 유부남이던 상태였어요. 근데 다른 여자와 키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위가 어쨌든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쓴 곡이 히어로스라는 곡인데, 이 곡이 언제 또 중요한 무대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냐면 1987년 6월 베를린 장벽 앞에서 콘서트 포 베를린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한 일종의 페스티벌이 개최가 됩니다. 몇만 명이 이제 모였던 아주 유명한 페스티벌이었는데, 그게 이제 라이크스타크라고 불리죠. 독일의 의회 의사당 앞에서 관객들이 모이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출연합니다. 이때 보위가 불렀던 여러 곡 중에 한 곡이 히어로스라는 곡이었어요. 그런데 보위가 히어로스를 무대에서 열창을 하고 있을 때 저 베를린 장벽 너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즉 동독의 사람들이 히어로스를 함께 떼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위는 놀랐죠. 노래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공산권 자유가 속박된 이 곳에 있는 사람들, 거리상으로는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벽 앞으로 몰려들어서 자기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 인터뷰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때 이제 이 히어로스 노래를 마치고 나서 그 동베를린에 있던 공연을 들으면서 함께 노래를 따라했던 수많은 관객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벽을 허물어라. 고르비, 우리를 내보내줘.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고르비라는 건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동서독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국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죠. 물론 여기에서 데이빗 보위가 히어로스를 노래했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고, 이 장벽은 우리를 갈라놓는, 우리를 물리적으로 갈라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심어지게 됐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데이빗 보위의 히어로스라는 이 곡, 그리고 그 공연이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동서독 통일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서독 통일, 베를린 장벽 붕괴,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중에 하나를 데이빗 보위라는 이름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외무부에서는 보위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런 아주 감동적인 멘트를 남기게 된 겁니다. 자, 데이빗 보위는 이 히어로스 이후에도 여러 탁월한 앨범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꾸준히 활동을 펼치다가 2016년에 마지막 앨범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보위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